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여친 전남친이 흑인, 말 그대로 여친 전남친이 흑인인 걸 알게 됐어. 호주에서 그 흑인이랑 동거까지 했다는 것도 알게 됐는데 여친은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여친 친한 친구가 나한테 몰래 알려준 거거든. 라는 게시물이 있는데 정말 심각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실 파혼 사유지. 저걸 파혼 사유 아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기 상황 아니라고 막말하는 거죠. 맞아야 되겠다. 신체적 문제, 피지컬 차이, 모든 게 나잖아. 그런데 그건 언니야 일 상황이고 남자도 똑같은 것 같습니까? 남자도 D컵, E컵, 콜라병 몸매, 언니야 만나던 남자는 젓가락 몸매, 언니야를 평생 만나면서 만족하면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살 수 있어요. 이게 남녀의 큰 차이거든요. 왜냐하면 남자는 내 자식에게 어느 정도 더 좋은 유전자를 물려줄 수만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기호를 어느 정도 몇 개를 감수할 수 있는 동물이거든요. 미카이 데키마스까? 예를 들면 엄청난 몸매의 소유자 대신 머리 팅팅 치면 탕탕 소리 나는 여자와 연애를 했었다 칩시다. 그리고 그냥 평범한 몸매를 가지고 있지만 이 여자가 서울대라고 칩시다. 그러면 남자들은 대부분이 후자를 택한다니까. 절세 몸매를 가지고 있는 언니야 말고 똑똑한 언니야를 택한다고. 마지 됐을까? 그 여자 얼굴이 연예인급 절세 가인이 아니라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린 알고 있거든. 내가 머리 나빠도, 내가 못생겨도, 내가 키가 작아도 내 마누라 성령 전 얼굴이 평균 이상이기만 하면 내 자식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린 과학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 남자들은 애를 낳지 않을 거면 굳이 혼인 도장을 찍지 않습니다. 애를 낳을 거기 때문에 찍어주는 거잖아. 우리가 왜 절대적으로 불량 속박을 매야 됩니까? 애 때문에 그렇잖아. 애를 낳는 게 내 인생에 굉장히 물질적으로 법적으로 손해를 안겨주는 일이지만 출산을 위해서 여자와 함께 한다는 거야. 그게 결혼이잖아. 남자의 본능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언니 아들은 그럴 수가 있습니까? 겠냐고. 사실 이세에 대한 본능은 남자들이 강하지 언니아들은 별로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혼인에 대한 조약이 대부분이 남자들에게 불리하게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도장을 찍어주는 거잖아. 언니 아들이 나의 훌륭한 유전자를 물려줄 2세를 만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까? 극소수라니까. 그냥 이 남자가 좋으니까 이 남자를 닮은 애를 낳고 싶다는 거지. 그냥 무작정 2세를 낳고 싶다는 건 언니 아들의 본능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닮은 애를 낳으면 그때부터 모성애가 생기는 거고. 왜냐하면 임신 출산 과정 자체가 여성들에게 엄청난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미카이 데키마스까? 그러니까 남자는 본능 때문에 이전에 쭉쭉빵빵한 언니와 엄청난 해피한 이야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에피소드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여자를 보면 최선을 다하면서 평생을 살 수가 있다. 그런데 언니 아들은 전에 대단한 방망이를 휘두르던 사람을 만났으면 일반 방망이를 휘두르는 남자와 만족을 할 수가 없다니까. 애초에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단한 남자를 만났었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면, 내 여자친구의 과거를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 실망하는 거잖아. 왜? 평생 그 여자에게 나는 채워줄 수 없는 그 무언가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이 흑인 형아들만큼은 도파민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과거가 있는 여자들을 거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카이 데키마스까? 사실 남자들이 그것 때문에 워홀을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해드리고. 일단 첫 번째 예시와 비슷한 예시 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예비 신부가 헌팅 장소에 있어서 파혼함. 돌이켜봐도 어처구니가 없고 파혼함. 내가 하자고 한 게 아니라 신부한테 카톡으로 파혼 통보 받음. 신부가 지인끼리 술 마신다길래 쿨하게 보내줌. 그런데 갑자기 친구들 헌팅한다고 해서 화장실 옴. 이렇게 연락이 왔음.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연락해서 물어보니 친구들은 헌팅하고 있고 본인은 그냥 있다고 함. 그 자리에 왜 있냐, 결혼 준비하는 거 그 친구들을 아느냐, 모르면 네가 제지하거나 그 자리에서 나오던가 해야지. 그걸 알면서도 헌팅을 하는 거냐. 돌아오는 대답은 이야기했는데 헌팅하고 있다고 함. 뭔 붕신 같은 상황인지 모르겠고 어처구니 없어서 나와서 전화 받으라고 함. 그리고 나서 여자친구와 옥신각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헌팅했냐, 그게 정상이 있냐. 그런데 여자친구는 술이 만취해서 남자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지가 파혼하자고 스스로 메시지까지 보내고 차단까지 했다는 겁니다. 마지 됐을까? 그런데 이 여자의 나이가 30대 후반. 심지어 평소에 술 문제 때문에 한두 번 싸운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파혼했다네요. 야, 이건 조상신이 도우지 않았습니까? 저 남자는 진짜 행운하다. 저 여자 때문에 불행해진 인생에서 조상신이 구해준 거잖아. 아이 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뭔 놈을 브라이덜 샤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문화라면서 잘생긴 남자 섭외해가지고 왜 노냐고. 아, 제가 없는 이야기 지어낸 겁니까? 이렇게 파혼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어이가 없네. 그리고 아까 소개시켜드린다는 예시, 호주 워킹 홀리데이도 여기에 속하는 거잖아. 여기 갔다 온 여자들에 대해서 남자들이 거부감을 많이 느끼잖아요. 호주 워킹 홀리데이, 클럽, 헌팅 포차, 그리고 동거, 남자친구 많았던 여자 다 똑같은 류의
이유라니까. 여기 호주 5월 많이 가는 이유라는데 호주 5월에 사실은 단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장점이 더 많아요. 일단 시급이 한국의 3배죠. 지금은 환율 때문에 4배가 되었고, 그리고 영어가 유창하지 않아도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서비스직도 쉽게 구할 수 있다는데 저건 헛소리입니다. 마지 됐을까? 전 세계에서 지금 호주로 가고 싶어 안달인 나라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왜냐? 자국 경제 상황이 다들 좋지 않으니까. 호주는 근데 돈을 많이 준다니까. 근데 K로 시작하는 이 나라가 영어권 국가도 아니면서 일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요. 겠냐고. 필리핀 애들이 코웃음 친다니까. 대부분이 일 못 구해가지고 난리 피고 있지. 그리고 저거 말고도 호주의 여유로움, 기타 등등이 호주 5월의 장점이라는데 장점 맞습니다. 그런데 저 많은 장점들을 씹어먹어버린 두 가지 단점이 있잖아. 뭡니까? 한국 남자들이 이것 때문에 워킹 홀리데이 다녀온 언니아들에 대한 편견이 생긴 거잖아요. 결정사에서도 워홀 유무를 반드시 체크하는 거고. 한국 커뮤니티 활발함, 이게 의미하는 바는 다들 아시죠? 썩은 귤상자로 외국 나가서 한국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뭔 짓거리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한다.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편견이 왜 생겼습니까? 많은 예시들 때문에 생긴 거잖아. 그리고 게다가 잘생긴 백인 남자도 많다는데 여기 댓글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주네요. 호주 5월 다녀온 여자들도 백인 남자 만나고 싶어함. 한국 남자 안 만나고 싶어하니까 한국 남자들 걱정 안 해도 됨. 한국 여자들 꼭 호주 안 다녀와도 한국 남자, 서양 남자 사이즈 다른 거 다 알고 있고 속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호주 다녀온 여성분들만 기죽을 일이 아닌데 그냥 5월 거른다고 하는 애들 진짜 애잔하다. 본인 거가 작으니까 서양 남자랑 해본 여자는 본인이 만족 못 시켜줄 것 같고 비교당해서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방어 기제로 먼저 거른다고 하는 거 좀 안타까움. 비꼬는 게 아니라 진심. 이라는데 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 그것의 사이즈 이거 평생을 변형 불가능한 거거든요. 부피는 가능해도 길이는 현대의학에서 불가능하단 말이야. 이거는 남자 키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죠. 키 작은 남자가 키 큰 남자가 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린 키 작은 남자를 싫어하는 언니 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상에 큰 남자만 있는 줄 아나? 180 이상은 10%밖에 안 되는데 10%만 찾으면 나머지 90%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이건 본능과 별개의 문제인 게 지금 서양의 여성들은 오히려 이 반대가 되었다니까. 밤에 데이트만 미쳐가지고 그게 사랑이라고 본질을 착각한 언니 아들이 K로 시작하는 이 나라에는 굉장히 많은데 서양 언니 아들은 반대라니까. 마지 됐을까? 요즘에 참 감사하게도 K국 남자들에 대한 서양 언니 아들의 노망이 굉장히 많아졌잖아. 오죽했으면 브라질 넷플릭스에서 반영하는 프로그램 이름이 내 한국인 남자친구라니까. 이게 뭐 구봉TV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프로그램 제목이 내 한국인 남자친구라고요. 외국 언니 아들이 한국 남자 만나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안 달라 있다니까. 이건 남미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국제결혼하는 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여기에 대한 엘리전을 해봤자 남자들은 불리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 자국민을 만나지 않더라도 연애와 결혼이 충분한 시대까지 와버렸단 말이죠. 아니 어느 나라를 찾아보라니까. 검색해 보시라고요. 전체 결혼 건수에서 국제 결혼이 10%나 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딨냐고. 심지어 3면이 바다고 한 면은 길이 막혀서 갈 수 없는 나라인데 이동수단이라고는 배하고 비행기하고 우주선밖에 없는 나라에서 국제 결혼 건수가 10%라는 건 엄청나게 대단한 겁니다. 도대체 자국민이 무슨 짓을 남자들에게 하고 있길래 이 정도 결혼하는지 의심을 해봐야 되잖아. 그리고 고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잖아. 그리고 언니 아들 말도 웃긴 게 얼마 전에 설문조사한 거 보여드렸죠. 만남 어플 정오의 데이트에서 설문조사한 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13,788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인데 외국인과의 연애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에서 여성들이 1위로 답한 게 뭡니까? 같은 국적 만나고 싶다는 대답을 41% 했잖아. 물론 외국인을 만나고 싶다는 대답이 59%이긴 하죠. 근데 방금 보여드렸던 자료들과 비교해보세요. 막 백인들만 만나려고 환장한 언니 아들 같습니까? 아니야. 되게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니까. 백인은 만나도 결혼이 유지가 힘들다. 연애도 유지가 힘들다. K로 시작하는 이 나라에 호구 하나 물어가지고 사는 게 편하다. 라는 계산을 이미 때리고 있는 거지. 심지어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있는데. 진짜라니까. 다음 설문지도 보세요. 가장 선호하는 국가 1위 어디입니까? 선호하지 않음. 즉 K로 시작하는 이 나라의 남자들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언니 아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다니까. 마지 됐을까? 그러니까 언니 아들 한 가지만 하시라고요. 자국 남자 만나고 싶으세요? 그럼 자국 남자가 원하는 걸 어느 정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자국 남자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 그리고 평범 이상을 왔고 그거 두 개만 원하잖아. 성격까지 좋으면 좋은데 뭐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20대에 결혼하는 여자들 마인드가 이미 성격이 좋다는 반증이니까. 그런데 그 사소한 것들조차 여러분들 안 해주시잖아. 그래놓고 남자들만 원한다고요? 그거
그거 욕심 아닙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계속해서 서양 남자들 만나고 싶으시면 만나세요. 대신 다 큰 어른이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셔야 되겠죠. 남자들한테, 나라한테, 부모님한테 떠넘기지 마시고요. 꿈속에서 깨어나 시간입니다. 레드 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